여러분 진짜 다른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이 영상만 보셔도 돼요. 오늘은 남자들의 도파민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안달나게 만드는 핵심 스킬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다 보면 시간이 훅 갑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 들을 때는 10분만 들어도 집중하기 힘든데 어떻게 유튜브랑 넷플릭스 볼 때는 하루 종일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의 집중력, 도파민을 연구해서 끊임없이 보게끔 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략을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스킬 7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분명 그 남자 여러분에게 안달날 겁니다. 첫 번째는 신선함으로 공략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남자가 좋아지면 당장 보고 싶잖아요. 빨리 사귀고 싶고 말이죠. 그런데 급하게 들이대면 100% 평범한 여자들과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건 신선함이에요. 유튜브랑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시청자가 예상 못할 컨텐츠를 추천해주니까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그 호기심에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여자애들처럼 나한테 티를 안 내지? 다른 여자애들이면 이 정도면 답장 바로바로 오는데 얘는 왜 이렇게 뜸을 들이지?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세요. 두 번째 전략, 랜덤입니다. 사람들은 랜덤에 환장해요. 도파민은 사실 랜덤한 상황에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모바일 게임도 보면 랜덤 박스니 미스테리 박스니 가챠 이것처럼 랜덤성 아이템 때문에 계속 하게 되죠. 실제로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이런 가챠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켓몬 아시죠? 포켓몬 게임에서 랜덤 아이템을 도입한 다음에 영업이익이 무려 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략을 썸남한테도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썸 관계에서는 이 여자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게 해서 안정감이나 신뢰감을 주는 것보다는 재밌다, 궁금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랜덤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움직여야 돼요. 패션도 매번 같은 스타일 말고 여성스러운 패션이었다가 캐주얼 시크 좀 다양하게 변신을 해보세요. 남자 입장에서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런 궁금증을 좀 들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제가 워낙 인싸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으니까 집안일을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오해를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현 안 하면 잘 모르니까 내가 인스타 스토리에 요리한다는 걸 올린다던가 그러면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와 리지 진짜 집안일 하나도 안 하게 생겼는데 요리도 이렇게 잘해? 라면서 그런 랜덤 반전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왜 여성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남자로 느끼지도 않았던 뭐 친한 친구나 그냥 뭐 과 동기인데 평소에 맨날 후줄근한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뭐 청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얘가 뭐 오늘 졸업사진 찍는 날이야. 그래서 수트를 입고 막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탁 등장했어. 향수 냄새 착 뿌리면서. 그때 조금 호감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여자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이렇게 허를 찌르는 매력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남자의 도파민을 이용하는 법 3번째, 클리프 행어 기법입니다. 어려운 용어라 영상 끄시려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 보시다 보면 가장 재밌고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다음 화에 계속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면 뭐야 이러면서 다음 편을 안 볼 수 없게 만들잖아요. 한창 재밌을 때 기대감을 최고로 높여놓고 막상 내용은 안 보여주면서 도파민을 폭발시켜버린 이런 전략을 클리프 행어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랑 대화할 때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첫 번째로 대화를 재밌게 하다가 뚝 끊어버리세요. 한창 재밌게 얘기하다가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면서 끊는다던가, 전화 중이라면 잠깐만 하면서 끊는다던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창 얘기를 하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5초 정도 얘기를 안 해보세요. 한번 남자분이 여러분과의 대화에 더 몰입하게 될 겁니다. 썸남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시는데 침묵 없이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안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모든 오디오를 다 채우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랑은 말을 안 해도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볼 겁니다. 왜 말을 안 하지? 무슨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면서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자가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세요. 남자의 도파민을 이용하는 4번째 전략, 맞춤형 전략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컨텐츠들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고양이 유튜브 컨텐츠 봤으면 알고리즘이 고양이를 추천해주고, 먹방 영상 보고 있으면 먹방 영상들만 계속 뜨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SNS들은 맞춤형 전략을 씁니다.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 쓰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전략이
방법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 MBTI 물어보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남자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다 듣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런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이 멜로 영화를 좋아해도 INFP가 그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거랑 ESFJ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거랑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MBTI 같은 거 물어보는 게 제일 만만합니다. 만약 그 남자가 ENTJ다. 구글에 그냥 ENTJ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이런 거 검색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고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INFP 남자다. 아, 이런 남자들은 여자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구나. 계획을 세워주면 좋아하는구나. 또 말을 조금 예쁘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너는 왠지 너를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땐 구구절절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뭔가 그럴 것 같았어?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얘는 나를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마치 알고리즘에서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노래를 추천한 것처럼. 근데 또 반대로 ESTP 남자들은 마냥 자기 좋다는 여자 또 싫어해요. 같은 남자이고 같은 사람인데도 ESTP 남자들은 약간 고양이 같은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 ESTP 남자한테 여자가 계속 좋아한다 하고 연락하면 ESTP 남자는 질리고 싶겠죠. 이래서 맞춤형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의 도파민을 이용하는 전략 5번째는 남자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은 사용자들에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게 하죠. 심지어 유튜브는 사용자가 영상을 올리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사용자가 콘텐츠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때 더 흥미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피디님, 제가 제주도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어렸을 때 수학여행으로 갈 땐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짜여진 대로 그렇게 수학여행을 가니까 제주도 여행이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직접 짠 여행 계획으로 제주도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본인이 선택권이 있고 자율성이 있다고 믿을 때 훨씬 재미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남자가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소중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하면 이 관계에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특히 남자가 좀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좀 착한 여자분들은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남자가 리드를 할 때 있잖아요. 뭐 데이트 코스를 짠다던가 차로 데려다 준다든가 이때 받기 좀 미안해하면서 여자분들이 자기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해요. 하나도 받지 않고요. 그런데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남자가 잘해줄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드세요. 남자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여러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남자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방법, 오리지널 컨텐츠입니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왜 있을까요? 이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고 우리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희소성, 그리고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남자한테도 적용하세요. 예를 들어 썸남한테 이거 너한테만 하는 거야 이런 걸 어필하는 거죠. 이건 마치 저는 고양이가 애교를 부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아무한테나 애교를 부리지 않잖아. 근데 유독 나한테만 그럼 뭔가 특별 대우 받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어? 여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남자분들한테 너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 그냥 좋다고 해요.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좋다고 하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뭐 남자면 좋은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이랑만 친구를 하는지, 어떤 남자를 싫어하는지 이렇게 내 개성을 넣어서 기준을 말해줘. 그 다음에 너는 이래서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탄탄할수록 남자분이 똑같이 좋다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좋다는 말 아예 다르게 들릴 거예요. 진짜 얘는 기준이 확실한데 그런데도 내가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쉬운 사람으로 보지도 않을 거고요. 남자의 도파민을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 7번째는 길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RPG 게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 남자들은 게임이 질려도 그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 때문에 게임을 계속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알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쉽게 못 그만둔다던가 뭐 예를 들어 테니스나 러닝크루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쉽게 못 그만둔다던가 남자한테도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야. 정말 그 남자랑 깊은 관계, 결혼까지 하고 싶으면 여러분 친구와 그 남자가 친해지게 하시고 그 남자의 친구랑도 여러분이 친해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연애를 하면 항상 몇 달 못 가던 분이 있어. 근데
근데 지금 연애 7년 차고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친구였고 다 같이 노는 친구들이어서 연애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해서 오래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데이트를 원래 맨날 1대1로 하니까 질렸던 건데 다 같이 친구니까 1대1로 봤다가 뭐 3명, 4명이서 봤다가 다 같이 여행도 가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만나는데도 부담 없고 잊히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 남자가 여러분을 떠나기 어려워집니다. 남자가 진짜 안달나는 여자, 바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되게 특이하게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껴지게 해주는 여자에게 안달이 나요. 이 여자랑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멋있는 남자 같다, 이 여자를 뭔가 도와줄 수 있겠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여자 중 하나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막 완벽하고 독립적이어 보이는 여자보다 은근히 아픔과 결핍이 느껴져서 뭔가 도와주고 싶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여자에게 훨씬 매력을 느껴요. 제가 아는 여자애가 있는데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평소에 연락 안 하던 남자가 연락이 와서 결국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위로해주고 싶다,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자기 약점 드러내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여러분을 기꺼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싶어 할 거예요. PD님도 그런 경험 있나요? 저도 연민이란 감정이 좀 세서 완벽한 여자보다는 어느 정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짝사랑을 되게 오래 한 여자라든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책임감이 커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있어요. 이 상대방을 도와줌으로써 뭔가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결국 누군가를 돕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다는 걸로 자존감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단 책임감이 높은 남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은 가지지 않아요. 얘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개입은 안 하면서 존중은 해줘요. 그런데 구원자 컴플렉스 남자들 있죠. 걱정 마, 나만 믿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너 주변 친구들은 너를 몰라, 근데 나는 너를 이해해,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고립을 유도해요. 왜냐면 나만 특별해야 되거든. 그리고 상대가 건강해지려는 신호에 약간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필요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웃긴 게 내가 잘 되는 걸 은근히 안 바란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무리해서 잘해주려고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상대를 원망한다니까요. 상대가 좋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자들이 안달나는 여자, 바로 리액션이 좋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자신감, 여자는 리액션이에요. 남자는 자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진짜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리액션만 잘해도 그런 느낌을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진짜 리액션만 좋아도 인기 많아집니다. 제발 믿고 리액션 한번 연습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자랑 어떤 얘기를 했는데 리액션을 엄청 잘해준다? 그러면 남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여자한테 재미를 줬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의 리액션을 보면서 와,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을 준 여러분에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나랑 잘 맞는 남자를 좀 더 까다롭게 보지만 남자는 사실 여자분들의 리액션만 좋아도 나랑 잘 맞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삐딱하게 반응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자들보다 리액션 잘해주는 여자가 훨씬 자존감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리액션 팁 같은 게 있나요? 진짜 남자들을 홀릴 수 있는 리액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웃겨, 재밌어, 이 정도의 리액션을 하는데 진짜 남자를 미치게 하는 리액션은 그 남자의 능력을 리액션 해줍니다. 웃겨가 아니라 오빠 말 진짜 잘한다, 오빠 진짜 똑똑하다, 오빠 되게 공감 능력 좋다, 오빠 왜 이렇게 똑똑하게 웃겨? 이렇게 능력을 칭찬해주면 남자들을 미쳐요. PD님도 공감하시지 않나요? 이게 진짜 맞는 게, 남자들은 서로 까는 장난 많이 하거든요. 또 병신이지, 너 찐따지, 너 호구잖아, 이래도 남자들은 다 하하호고 넘어가요. 근데 남자들이 진짜 긁히는 게 축구 못하잖아, 그러면 다들 미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본능이 있어서 너 능력 별로 안 되잖아 라고 하면은 그게 발작 버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능력을 칭찬받으면은 와, 이 여자는 진짜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몰입을 하게 되죠. 또 남자 화나게 하는 법이 간단해요. 너 게임 못하잖아 이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이 너 나한테 생각보다 도움 안 돼 이런 식의 말을 하면 남자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차라리 너 배 나왔어 오늘 좀 별로야 칙칙해 이런 말이 100번 낫습니다. 남자가 안달나는 여자, 잘 주고받는 여자입니다. 매력적인 여자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뭘 해줄 때 잘 받아요. 잘 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넙죽넙죽 잘 받으면 아 이 여자는 받기만 하네 착하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가 잘 받으면 남자는 이 여자를 더 존중해야 하는 여자로 인식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있는데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호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호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 택시를 태워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택시를 불러준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하는 여자보다는 아 진짜요? 하면서 잘 받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여자에게 더 호감이 간다고 합니다.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 말하면은 여자가 되게 잘 받고 고마움도 잘 표현하면은 와 이 여자는 어딜 가도 대접을 받았던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뭔가 쭈뼛쭈뼛하면서 받지도 못하고 사소한 선물도 못 받으면은 이 여자는 좀 자존감이 낮구나 대접받아 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남자는 감사함을 받으면서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들거든. 그거 받으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남자는 자기를 특별하게 인정해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여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죠. 물론 받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밥 사주면 여러분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남자가 잘해주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자에게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질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너무 빚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디님, 남자를 진짜 미치게 하는 여자가 있어요. 제 주변에 진짜 폭스 중에 폭스가 있어요. 누구죠? 어떤 스타일이죠? 그 여자는 남자에게 가능성을 주는 여자예요. 가능성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썸을 타는 동안 남자로 하여금 내가 이 여자랑 사귈 수 있겠다, 내가 이 여자랑 데이트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여자랑 여행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약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주는 건가요? 가능한 썸을 짧게 타지 않고 또 한두 달 좀 길게 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남자는 정복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정복했다, 이 여자를 이루었다 하면은 좀 흥미가 빨리 식어요. 그래서 여자가 밀당을 하면서 물론 이 남자랑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있는 가정하에 남자한테 뭔가 데이트 신청을 수락할 듯 말 듯 남자를 애타게 하는 거죠. 그럼 그 폭스들이 쓰는 스킬 같은 게 있어요? 폭스들이 쓰는 스킬은 일단 이거야.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급하게 막 우리 어디 가자 이렇게 할 때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나도 오빠랑 너무 여행 같이 가고 싶지, 나도 오빠랑 뭐 같이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긍정의 신호를 되게 강하게 줘. 그런데 약간 한 발 빼는 거지. 근데 우리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남자의 머릿속에는 뭐 미숙이가 나랑 같이 여행 갈 생각은 있구나, 나랑 같이 데이트할 생각은 있구나 이런 상상과 이런 희망으로 긍정적인 나날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가능성이 아예 보이지 않으면 마음을 만들지 않거든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마음을 열잖아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예인을 좋아하고 잘생기고 멋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썸 타는 남자처럼 마음이 안 가는 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애정 공세를 막 펼치고 여자한테 엄청 잘해줘. 근데 그때 여자가 오빠 오늘 커피 한잔 하면서 힘내 이런 식으로 작은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는 정성만으로도 남자는 설레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데 너무 밀당한답시고 철벽치면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남자는 마음의 문을 빠르게 닫아버릴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여자랑 사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피디님은 그런 경험 없어요? 저도 애견남에 가까워서 제가 막 먼저 들이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어야 저도 뭔가 용기로 가능성의 척도를 어떤 걸로 판별하시죠? 뭔가 약속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안 잡히거나 그러면 결국 포기하겠지만 엄청 어렸을 때 막 어장관리 당하잖아요, 남자들. 그때 보면은 여자들이 잡고 한 3일 전에 취소해요. 그러면은 남자 머릿속에서는 이 여자는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여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당일 취소도 아니니까 그렇게 얄밉지도 않아요. 그리고 되게 사과도 정중하게 하고 그런 게 좀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10대 초반에.
솔직히 여자분들 썸남한테 카톡 씹히고 연락 안 오고 잘 되다가 망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번 영상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담컨대 90%의 여자들이 같은 실수를 해요. 그리고 썸 깨지고 차여놓고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남자가 오히려 나를 보고 싶게 만드는 법 3가지 중에 단 하나만 실천해도 앞으로 썸남이랑 잘 안 돼서 후회할 확률이 최소 2배 이상 떨어질 거예요. 남자 카톡 이제 그만 기다리고 싶다. 오히려 남자가 내 카톡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남자가 나한테 좀 안달나게 하고 싶고 예전에 내가 당했던 갑질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잘 클릭하셨어요. 단순히 카톡을 늦게 해라 같은 1차원적인 스킬이 아니라 심리학적 원리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킬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90%의 여자들이 남자랑 잘 돼가다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서예요. 바로 본인이 남자를 안달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안달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자가 조급하게 행동하면 썸조차 제대로 못 가요. 너무 좋아하는 티를 섣불리 내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고백했을 남자들도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남자가 나한테 안달나게 하는 방법, 그 핵심은 남자의 흥미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썸 단계에서는 사실 흥미가 제일 중요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뭐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던가 신뢰를 준다던가 착하게 대한다던가 그런 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썸은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와 재밌겠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극장까지 가서 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아 이 여자 재밌다, 아 이 여자 궁금하다 라는 생각을 해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흥미를 만드는 심리학적 원리를 먼저 알아볼게요. 흥미라는 건 어떻게 만드냐?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로움, 즉흥성, 미완성, 성취감, 경쟁 이렇게 5가지인데 하나씩 볼게요. 새로움은 말 그대로 새로운 거예요. 아이폰 최신 버전, 게임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남자, 새로운 친구. 흥미를 유발하는 2번째, 즉흥성. 이건 말 그대로 즉흥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길 가다 우연히 친구를 만나면 와 여기서 너를 보네? 이러면서 재밌잖아요.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식당 같은 데서 우연히 나오면 와 이 노래가 나오네 하면서 쾌감이 느껴지죠.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 3번째, 미완성은 이런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딱 끊어버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완결을 안 내주고 끊어버리면 아 여기서 끝내 하고 안달이 나버리죠. 그런 겁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 4번째, 성취감은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재미예요. 그런데 성취감은 쉽게 얻어지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RPG 게임 같은 거 해보셨으면 다들 아실 텐데 어렵게 오래 키운 캐릭터일수록 애정이 가잖아요. 이렇게 쉽게 얻지 못하는 것들이 성취감을 주는 겁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 5번째는 경쟁입니다.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경쟁 때문이죠. 남자를 볼 때도 아 저 남자 인기 많을 것 같은데 하면 괜히 더 눈길이 가잖아요. 이렇게 흥미를 만드는 요소 5가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남자가 나를 보고 싶게 만드는 기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 미완성 상태로 두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 이론 중에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은 인간은 미완성된 것에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첫사랑 생각해보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유독 오래 마음에 남잖아요. 또 여러분이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꼭 2시간만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났는데 딱 1화만 남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뭔가 찜찜하고 아쉬우니까 남은 화까지 보겠죠. 연애도 똑같아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흥미를 가지게 하려면 여러분이 완결판을 빨리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미완성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이런 의문과 호기심을 적어도 몇 주 동안은 가지고 있게 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여자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 티를 내면 남자도 나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놓고 다 보여줘요. 그건 재밌게 영화를 10분째 보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스포하는 거랑 같아요. 흥미를 다 날려버리는 행위죠. 또 흥미 요소로 성취감이 중요하다 했죠? 성취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과 난이도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걸 100%로 확정 지어주면 남자는 성취감이 안 들어서 금방 흥미가 식겠죠? 어느 정도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여자가 돼야 돼요. 난 네 편이고 너만 볼 거고 너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말들은 천천히 보상처럼 줘야 해요. 남자 입장에서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말을 듣는구나 이런 성취감이 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밀당만 하면은 남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여자분들이 좋다는 표현을 너무 천천히 하면 남자가 싫은 티는 한 번 낼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밀어버리면 또 남자가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티
티를 냈을 때 한 번씩 감정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남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좋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남자가 떠나는 경우는 많지만 너무 대충 해서 떠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어요. 너무 잘해주고 남자가 갑이 되고 여자가 을이 되면 떠나간 남자를 사실상 잡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적어도 갑 대 갑이 될 수 있게 너무 처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티내지 말라고 했다고 나 너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미완성 상태로 두라는 거예요. 만나기도 하고 표현도 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기도 하지만 말로 뭔가 확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의 없는 것과 말을 아끼는 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정보의 우위를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정보의 우위를 이용하라는 건데 상대의 정보를 많이 할수록 이기고 내 정보는 덜 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연애도 똑같아요. 남자를 잘 분석해서 내 손아귀 위에 올리면 이 남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말은 왜 하는지 다 이해가 가니까 엄청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일단 썸남의 MBTI부터 알아봐야겠죠? 예를 들어 내 썸남이 INTP야. 그러면 사실 이해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INTP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특징 같은 걸 검색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중요시하는구나. 솔직한 여자,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취향을 한번 봅니다. 일단 자주 게시물을 안 올린다? 관종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독특한 옷을 입는다? 유행보다는 개성을 중요시하는구나. 책 읽는 사진이나 멋있어 보이는 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은 좀 똑똑한 걸 인정받고 싶구나. 그리고 가족 관계도 보는 거예요. 장남이라면 책임감이 높고 받기보다 주는 걸 편애한다던가 이렇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우선 모읍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그 남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슬쩍 흘려주면 이 남자는 이 여자 뭐지? 하고 생각할 겁니다. 몇 번 본 적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잘 알아준다고? 하면서 흥미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 책 읽는 사진을 가끔 올리는 남자라 하면 오빠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오빠 책을 좀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해주면 미치죠. 남자가 나를 보고 싶게 만드는 전략, 물음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나요? 영화를 보다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뻔한 느낌이 들면 재미가 확 떨어지잖아요. 연애도 이 여자가 대충 이런 스타일이겠지? 하고 파악이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측이 안 되게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썸 탈 때 말이죠. 보통 데이트 끝나면 집 들어갔어? 이런 카톡 바로 보내잖아요. 여러분은 한두 시간 뒤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집 잘 들어갔어? 이런 카톡을 아예 안 보내고 그냥 뜬금없는 주제를 던진다던가 다른 여자들이 할 법한 행동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죠. 썸 탈 때나 연애 초반 때 자주 드는 생각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제발 참으세요. 왜냐면 다른 여자들도 그 타이밍에 다 똑같이 말했을 거니까. 연애를 좀 해본 남자들은 벌써 그런 패턴을 몇 번이고 봤을 거예요. 이 여자는 좀 다르네? 같은 느낌을 주려면 뻔한 호감 표현이나 타이밍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너는 다른 여자애들이랑 확실히 달라.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리지님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오히려 좀 대담한 성격이라서 보통 썸이나 연애 초반에 사람들이 밀당한 답시고 밀고 당기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당기고 밀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사실 엄청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진 않는데 만약에 나타났다 하면은 제가 엄청 적극적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말로 적극적이라기보다는 행동이 좀 더 저는 적극적이에요. 왜냐면 남자한테는 말로 하여금 안심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럼 남자로 하여금 우리가 친해졌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내가 약간 좀 도도하게 응? 뭐 무슨 일 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막 애달복걸하면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연애 초기에 뭐 우리가 손 잡고 했을 때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한테 관계의 정립을 바래요. 그래서 오빠 내 손 잡았으니까 오늘부터 1일인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일단 어련히 알아서 우리 사귀자라 할 거고 저는 더 도도하게 우린 알아가는 과정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남자가 오히려 더 미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절대 말씀드리는데 친구들 중에서 또 여자애가 먼저 고백했다 하는 애한테 너 왜 그랬어? 막 이러거든요. 내가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되 우리 사귀자라는 말 절대 여자가 하는 거 정말 비추. 대신 행동은 얘랑 사귀면 좋겠다라는 그런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적당한 그런 언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술자리 같은 데서 뭐 말로 관심 있고 뭐 표정으로 관심 있고 이 정도로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옆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오히려 표정을 도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의자 챙겨가지고 내 옆에 앉았는데 뭐 도도하게 해.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얘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일 거면 눈치 보고 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여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적극적인 여자는 말이랑 행동 둘 다 적극적이라서 매력이 떨어져. 여자들의 그 특유의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자꾸 하면 남자들 질려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 썸 때는 제한적인 게 없으니까 다른 애랑 간볼 수 있잖아. 나를 포함해서 얘가 날 간볼 수 있잖아. 여자의 촉으로는 그게 약간 와, 지금 나 말고 또 간보고 있네. 그때 나는 엄청 멀어져요. 왜냐면은 초반에 내가 막 잘 챙겨주고 애교하고 애정 표현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함을 좀 알아갈 때쯤 이렇게 훅 떨어지면은 남자가 약간 좀 벌레벌떡하면서 달려오죠.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줄 때는 확실히 주고 밀 때는 확실히 미는군요. 그리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썸남의 주변 여자들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썸남이 헬스 트레이너야. 그러면 보통 아 나도 운동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운동하는 여자들은 질리도록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적인 모습으로 어필해야 돼요. 그리고 뭐 엄청 파티 좋아하고 이런 남자가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집순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차별화가 되니까요. 요즘에 다들 쇼츠만 보지 이렇게 긴 영상 다들 잘 안 보시잖아요. 긴 영상을 다 볼 만큼 집중력 좋으신 분들이 잘 없는데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진짜 성공한 사업가, 전문직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미인대회 출신, 연예인, 인플루언서 분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연애를 하는지 다른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한 현실적인 연애 조언 제가 드릴게요. 아마 이 연애 유튜브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주도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딱 일주일만 구독해 보시고 내용이 별로다 하면은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